우와,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승훈입니다. 자, 드디어 여러분들께 최초로 쉐보레 신형 트랙스의 가격과 옵션을 한 번 더, 실물을 한 번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ome on. Yeah. 자, 우리가 이전에 과연 가격이 얼마에 출시가 될까 이런 이야기가 있었죠. 처음에 가격 유출이 됐을 때 2,052만 원에 출시가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어제 이거 아니다, 잘못 나왔다, 2,500만 원에 출시가 될 거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실제로 오늘 행사장에 와서 확인된 가격은요, LS가 2,052만 원으로 유출된 가격이 맞았습니다. 총 4가지 트림으로 나온다고 제가 오늘 오전 영상에 말씀드렸잖아요. 총 4가지 트림에 LS가 2,052만 원이고 LT가 2,366만 원, 액티브 같은 경우에는 2,681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가장 최상위 트림인 RS 같은 경우에는 2,739만 원입니다. 과연 각 트림마다 옵션은 어디가 다른지 한번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LS가 2,052만 원이라고 한다면 가격적인 부분에서는 확실히 괜찮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솔직히 2,000만 원만 초반만 돼도 대박이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진짜 쉐보레가 이번에 이를 갈고 LS와 LT 트림을 가성비로 확실히 잡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옵션을 그때 여러분들께 뭐라 그랬었죠? LS와 LT가 가격으로 만약에 괜찮게 나온다 그러면은 옵션 구성을 한번 따져봐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드렸었잖아요. 근데 LS 같은 경우에는 2열의 에어벤트나 아니면은 또 후방의 센서 뭐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기는 하지만, 기본으로 LED 헤드램프, 그 다음에 8인치 터치스크린이 기본 적용되기 때문에 따로 옵션 추가할 필요 없이 가성비로 타도 나쁘지는 않거든요. 하지만 옵션이 조금 들어간 액티브와 RS 트림은 어떤지 또 이 부분도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저는 당연히 RS 트림이 조금 더 좋지 않을까, 당연히 최상위 트림이고 스포티한 느낌을 좀 더 들어가 있는 모델이기 때문에 RS가 굉장히 잘 어울릴 거라 생각을 했거든요. 그거는 이 트랙스 말고 다른 쉐보레 차들도 비슷했어요. 하지만 실제로 본 트랙스의 느낌은 이번 액티브가 굉장히 잘 나왔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듀얼 라디에이터 그릴이 들어가 있는데, 이 중간에 이어지는 이 차체 라인, 차대 라인이 액티브가 훨씬 더 잘 어울리는 듯한 느낌입니다. LS와 LT는 크롬 라인으로 이 중간에 포인트를 잡아서 살짝 조금 약간 좀 화려한 느낌을 좀 강조했다면, RS는 스포티한 약간 다크 크롬으로 좀 포인트를 집어넣어 놨거든요. 이 느낌도 나쁘지 않지만 액티브에 들어가 있는 범퍼 디자인의 이 라인이 좀 더 뭔가 차를 더 커 보이게 만들고 되게 잘 조화롭게 만들어졌다라는 느낌이 납니다. 자, 그리고 기본적으로 들어간 옵션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일단은 LS부터 LT, RS, 액티브까지 전면 유리가 이중 접합 유리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 옵션들도 굉장히 나쁘지 않다라는 이야기죠. 자, 일단은 액티브와 RS를 간단하게 한번 둘러볼 텐데요. RS와 다르게 액티브는 지금 옵션 휠이거든요. 지금 18인치가 들어가 있는데 원래 기본 17인치가 들어갑니다. 옵션을 추가를 하면은 요 18인치가 들어가죠. 자, 근데 디자인 어때요? 뭔가 되게 다부진 듯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반대로 RS 트림 같은 경우에는 투톤 휠로 굉장히 스포티하고 좀 화려한 느낌을 강조한 걸 볼 수가 있죠. RS 트림 같은 경우에는 차별점이 또 있는데요. 요거는 요 앞에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RS 로고와 실내 군데군데 빨간색으로 포인트가 들어가 있는 거를 알 수가 있는데요. 이런 시트의 RS 포인트, 요런 라인들, 스티치, 그리고 D컷 핸들이 RS 트림에는 추가로 들어가 있습니다. 계기판 역시도 원래 LS와 LT 같은 경우에는 3.5인치 클러스터가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이 디스플레이는 8인치가 기본으로 적용이 됩니다. 하지만 RS와 액티브 같은 경우에는 8인치 클러스터, 11인치 터치 스크린이 추가로 들어가는 거죠. RS 트림 같은 경우에는 2,700만 원대잖아요. 근데 추가해야 될 옵션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라든지 하이테크 패키지 정도밖에 없는데, 사실 그 정도 차이라 그러면은 코나와 셀토스를 비교한다고 했을 때 가격 차이가 그렇게 나지 않다라는 거죠. 코나에 옵션을 추가하면 얼마 정도 되죠?
코나의 시작 가격이 2,400만 원이잖아요. 모던 트림이 2,400만 원인데 물론 코나도 모던 트림에 옵션을 추가하지 않아도 탈만하지만 옵션을 추가했을 때 가격이 좀 많이 올라가거든요. 근데 이 트랙스 같은 경우에는 RS 트림으로 선택한다고 생각을 했을 때 옵션을 추가하지 않아도 가성비가 나쁘지 않다라는 거죠. 8인치 클래스터, 11인치 터치 스크린이 기본, LED 헤드램프와 LED 테일램프도 기본으로 적용이 됩니다. 게다가 액티브 노이즈 로드 컨트롤이 전 트림 다 기본, 이중 접합 유리 역시도 기본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2,700만 원이면은 따로 옵션 추가할 필요 없이 탈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자, 그러면은 아니 옵션을 추가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씀 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진짜 따지고 보면은 대단한 거예요. 물론 옵션을 추가하지 않아도 옵션을 추가해야 되는 금액들이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 트랙스, 쉐보레가 옵션 장난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많은 차들을 신차 발표회나 만나보면은 항상 시작 가격이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추가로 들어가야 되는 옵션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코나만 해도 옵션 추가를 하면은 가격대가 많이 올라가요. 하지만 트랙스는 옵션 추가할 게 거의 없습니다. RS 트림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2,700만 원부터 시작을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옵션이 딱 2개밖에 없습니다. 테크놀로지 패키지 65만 원. 요 어떤 게 묶여 있냐? 어댑티브 크루즈와 전동 트렁크 2개 묶어서 65만 원이고 썬루프 70만 원 옵션 말고는 들어갈 게 없어요. 아니 테크놀로지 패키지 물론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과 전동 트렁크 중요하죠.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썬루프 꼭 필요한가요? 없어도 상관없죠. 이 이야기는 뭐예요? 2,700만 원 RS 트림 하나면 따로 선택할 필요가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니면은 액티브 트림으로 2,600만 원대 선택할 수도 있고요. 자, 그러면 얘는 옵션이 많이 들어간 RS와 액티브 트림이기 때문에 이런 옵션 장난이 없는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LS와 LT 역시도 선택할 수 있는 게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35만 원짜리 밖에 없습니다. 진짜 이번에 쉐보레가 이갈고 제대로 만들어낸 거예요. 자, 이렇다면은 LS 트림으로 가성비, 정말 나는 그냥 가성비적인 모델이 최고야, 가성비를 제대로 챙기겠다, 이러면 2,052만 원에 35만 원 추가해서 2,080만 원대면 쉐보레 트랙스 신형을 구매할 수가 있는 거죠. 엄청나지 않아요? 이 가격이면요 아반떼보다도 훨씬 싼 금액입니다. 차 크기는 굉장히 큰데 불구하고 아반떼, 코나보다도 훨씬 더 저렴한 금액에 이 차를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일단은 외관을 디자인을 둘러보면은 어떤 느낌이 나죠? 분명히 SUV는 아니죠. 제가 이 트랙스 때 뭐라고 말씀드렸죠? CUV다 라는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SUV보다는 세단에서 뒤에 좀 올리고 해치백 스타일로 만든 차가 트랙스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제원도 중요하죠. 급을 아예 안 나눈 건 아닙니다. 트레일블레이저와 다르게 6단 자동 변속기가 들어가고요. 1.2L 터보 엔진이 들어갑니다. 139마력의 퍼포먼스를 보여주는데 주행이나 아니면은 좀 뭐 소음이라는 부분들, 요거는 저희가 시승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기본 트림이 액티브 노이즈 노드 컨트롤이 기본으로 다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은 이 정도 차급에 2천만 원 초반에 옵션을 추가하지 않아도 액티브 노이즈 노드 컨트롤이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놀랍지 않나요? 저는 좀 뭔가 옵션을 추가해야 된다든지 상위 트림에 기본으로 들어갈 줄 알았는데 LS와 LT도 기본으로 넣어준다는 이 이야기 듣고 솔직히 놀랐습니다. 자, 계기판도 8인치 클러스터가 들어가고요. 11인치 디스플레이가 들어가죠. 요즘에 뭐 대부분 디스플레이나 클러스터가 큰 게 들어가잖아요. 근데 실내에 들어왔을 때 딱 드는 느낌이 많이 달라졌다. 진짜 예전 쉐보레 차들 타면은 구리거든요. 너무 구닥다리 같고 예전 차 같았는데 이번 신형 트랙스는요 실내 디자인이 정말 많이 바뀌었습니다. 핸들 D컷 디자인 훌륭하고 빨간 색깔 RS에 들어가 있는 스티치 느낌도 나름 훌륭합니다. 송풍구에 이어져 있는 빨간 색깔의 포인트들도 조금 더 트랙스를 한층 젊어 보이게 만드는 포인트이기도 하고요. 이 핸들은 자동은 아니에요. 전동은 아니고 수동으로 작동이 되지만 차량의 가격을 생각한다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부분이죠. 전동 시트 들어가 있죠. 그리고 이런 무늬 패턴들 역시도 굉장히 깔끔하고 고급스럽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요 약간 V자 형태의 요 라인은 헤드램프에 들어가 있는
라인과 비슷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데요. 약간 외관과 실내 라인을 통일했다라는 느낌이 드는 부분이죠. LS는 뭐라 그랬죠? 스마트 키가 안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LT부터 스마트 키가 들어가는데요. 물론 가성비적인 모델을 타려면 LS가 맞지만 기본적인 옵션 구성이 맞는 이 정도는 좀 괜찮겠다 라고 생각하는 트림이 저는 개인적으로 LT라고 생각이 듭니다. LT도 비싸지가 않아요. 2,300만원대에 구매할 수가 있고 LT 역시도 옵션 한 가지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35만원을 추가하면은 모든 옵션들이 다 들어갑니다. 2,300만원에 이 정도 크기, 이 정도 구성이면은 할만한 거죠. 자, 그리고 실내 마감도 기대 안 했거든요. 나쁘지 않습니다. 인조 가죽이 들어가 있는데 이런 스티어링 휠 타공도 깔끔하게 들어가 있고 이런 스티치, RS 로고 스티치 역시도 굉장히 고급스럽게 들어가 있습니다. 암레스트 부분에는 우레탄 소재로 들어가 있기는 해요. 인조 가죽이 아닌 우레탄 소재가 들어가 있지만 그래도 나름 차 가격을 생각을 한다면 절대 저렴해 보이지는 않다라는 게 느껴집니다. 자, 쉐보레 하면은 쉐보레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항상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 이 터치 디스플레이의 반응 속도예요. 자, 근데 어때요? 지금 제가 좀 눌러보고 있는데 굉장히 빠르지 않아요? 저 솔직히 이거 눌러보고서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빠른 속도가 쉐보레 차에서 드디어 나올 수 있었는지 이런 부분이 놀라울 따름입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어제도 잠깐 설명드렸던 것처럼 LS와 LT 같은 경우에는 유선이에요. 유선 안드로이드 오토, 유선 카플레이가 들어가 있는데 RS와 액티브 같은 경우에는 놀라지 마세요. 유선이 아닌 무선 안드로이드, 무선 카플레이가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런 버튼 레버를 조절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요것도 마감을 굉장히 깔끔하게 해놨어요. 이거 만드는 이 조작감 보세요. 깔끔하죠. 그리고 이 소재도 저렴하거나 뭔가 좀 가벼운 그런 소재가 아니라 조작감부터 만졌을 때 그 느껴지는 고급스러운 분위기가 나쁘지가 않습니다. 풀 듀얼 오토 에어컨이 기본으로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RS 트림, LS는 프로토는 아닙니다. LT 정도는 돼야 프로토로 들어가는 거죠. 저희가 항상 느끼는 거 중요하지만 송풍구의 위치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각도가 운전자나 탑승자에게 안 맞는다면 에어컨을 아무리 세게 틀어도 시원하지가 않은데 이 각도가 굉장히 잘 되어 있어서 막상 딱 탔을 때 불편함보다는 굉장히 편한다, 바람이 많이 온다 이런 느낌이 느껴집니다. USB C타입 단자가 하나씩 들어가 있고 여기에는 시거잭이 있죠. 수납 공간도 나름 넓어요. 근데 좀 수납 공간이 좀 작기는 하지만 이렇게 무선 충전 패드도 추가로 들어가 있고요. 이쪽에 컵홀더 추가적으로 수납 공간이 따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게 왜 있을 것 같나요? 이 부분은 핸드폰을 세로로 거치할 수 있게끔 따로 위치해 있는 거죠. 이런 것들도 별거 아닐 수 있는 아이디어지만은 실제로 차를 운행하다 보면은 꽤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가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놀라운 부분이 원래 쉐보레가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나 오토홀더를 넣어주는 데 있어서 굉장히 인색했습니다. 특히나 오토홀더는 기본으로 넣어주는 경우가 거의 없었거든요. 하지만 이번에 쉐보레 트랙스에는 오토홀드가 전 트림 다 기본으로 적용이 됩니다. 정말 이 지금 트랙스를 만나면서 느끼는 부분이 야, 이거 웬만한 옵션들은 다 기본 적용이구나, 옵션 장난을 하지 않았구나. 이번 쉐보레는 현대자동차나 기아자동차를 이기기 위해서, 그리고 쌍용 자동차가 보여줬었던 토레스 가성비를 뛰어넘는 그런 구성을 가지고 있어요. 토레스는 옵션이 아쉬운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좀 조잡한 부분들도 있어요. 이번 트랙스는 그 토레스에서 느끼지 못했던 정말 높은 완성도와 퀄리티, 현대자동차 못지않은 옵션의 구성을 가지고 있는데 가격은 최소 20% 이상 훨씬 저렴합니다. 2천만원 LS 트림을 저희가 보지는 못했지만 RS 옵션을 추가하지 않은 모델도 2,700에 살 수 있다는 점이 놀라웠고요. LS와 LT 역시도 2,052만원에 살 수 있다는 점 자체도 놀랍지 않아요, 문파크? 너무 잘 나온 거 아니에요? 이제 문파크의 차는 문파크가 아니라 문렉스야. 자, 근데 여기 썬바이저에 불은 안 들어오네요. 이런 거로 조금
아쉽긴 합니다. 그리고 요 등도 LED 등은 아니죠. 썬루프는 이런 식으로 캡 타입으로 되어 있죠. 원래 이전에 좀 저렴한 트림, 그러니까 소형 SUV 뭐가 들어가 있죠? 하얀 색깔, 흰색의 이 직물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차가 좀 가벼워 보이고 싸 보이는 그런 느낌이 났는데, 지금 이 블랙 헤드라이너가 들어가 있어서 약간 알칸트라나 가죽이 들어가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조금 들어서 고급스럽다, 이런 느낌도 조금 듭니다. 자, 그리고 엠블럼은 RS 트림은 블랙 포 타입 이 들어가죠. 검은 색깔로 해가지고 쉐보레 오너분들이 많이 튜닝하는 부분들 중에 하나인데, 이런 것들도 RS 트림의 차이점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근데 제가 이 11인치 디스플레이 터치스크린을 사용하다 보니까 좋은 점과 단점을 찾아냈습니다. 일단 장점은요, 반응도 빠르고 눈에도 잘 보이고 너무 좋아요. 하지만 LS와 LT 같은 경우에는 이 11인치 터치 스크린을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현대나 기아에는 어때요? 낮은 트림을 사도 옵션을 통해서 윗등급의 디스플레이와 계기판을 선택할 수가 있잖아요. 트랙스는 옵션 선택이 거의 없어요. 그냥 아예 급을 LS, LT 가성비, RS, 액티브, 럭셔리 라인으로 확실하게 구분을 해놨습니다. 저희가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LS와 LT에 들어가 있는 3.5인치 클래스터와 8인치 터치스크린을 직접 만나보고 어떤 느낌인지도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피커 또 중요하죠. 제가 또 이 듣는 거 너무 좋아하거든요. 원래 이전 트랙스는 기본 스피커가 6개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신형 트랙스는 LS와 LT는 스피커 기본이 4개고요. RS랑 액티브 정도로 넘어와야지만 스피커가 6개로 추가가 됩니다. 그리고 보스 스피커 원래 추가로 옵션을 선택할 수 있잖아요. 이런 보스 스피커 역시도 조금 빠져 있습니다. 선택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리고 전동 트렁크가 지금 테크놀로지 패키지로 묶여 있거든요. 65만원에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랑 전동 트렁크가 들어가 있는데, 전동 트렁크가 들어가 있으면 어때요? 실내 버튼을 눌러가지고 트렁크를 열고 닫을 수 있게끔 되어 있어야 되는데, 여는 버튼이 없어요. 그냥 트렁크 높이를 조절할 수 있는 레버밖에 없습니다. 요런 거는 조금 아쉬울 수는 있지만, 소형 SUV, 소형 CUV라는 걸 감안을 한다면 이런 부분들도 눈 감아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뒷좌석이 과연 얼마나 넓어졌는지 직접 한번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별거 아니지만 이 문 여는 레버 손잡이의 느낌도 나름 훌륭한데요? 너무 가벼우면은 차가 좀 저렴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 나는데, 지금 이 레버를 열었을 때 느껴지는 감도 나름 고급스럽습니다. 자, 2열의 송풍구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LS에는 제가 뭐라 그랬죠? 2열에 에어벤트 송풍구가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요거는 LT부터 추가가 되는 거고요. 요 송풍구가 들어가 있고, 2열 포트 USB와 C타입 단자 역시도 LT부터 추가가 됩니다. 이번 신형 트랙스가 나왔을 때 가장 뜨거운 반응을 보여줬던, 많은 분들이 기대했던 부분이 차 크기예요. 트레일블레이저보다도 크고 코나와 셀토스보다도 크다, 뭐 이런 이야기가 굉장히 많아서 이 한 급 큰 체급을 자랑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실제로 지금 딱 뒷좌석에 앉아보니까 레그룸과 헤드룸의 공간이 굉장히 여유로워 있어요. 진짜 이게 소형 SUV가 맞나 생각이 들 정도로 넓은 공간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시트백 포켓 있죠? 이거는 LT부터 LS는 들어가 있지가 않습니다. 저는 이번에 실내 타고선 또 놀라웠던 부분 중에 하나가 가죽의 질감이에요. 인조 가죽이 들어가 있어서 조금 저렴한 소재가 들어가 있는 거 아닐까, 조금 좀 싸 보이면 어떨까, 이런 걱정을 했는데, 직접 이렇게 실제로 만져보고 착석을 해보니까 인조 가죽이지만 천연 가죽 못지않은 그런 고급스러움도 느껴집니다. 이쪽에는 컵홀더 수납 공간이 따로 있고요. 자, 그리고 후면부를 한번 둘러볼 필요가 있죠. 우리가 오늘 아침에 올라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소비자분들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인트가 바로 이 LED 헤드램프, LED 테일램프예요. 그동안 쉐보레가 출시했었던 많은 차들을 보면요, LED 램프에 굉장히 좀 깐깐했어요. 잘 안 넣어줬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소비자분들이 그래서 아니 쉐보레는 차는 잘 만들어놨는데 왜 LED 램프를 안 넣어주느냐, 아쉽다, LED 램프 넣어달라, 이런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는데, 놀라지 마세요. 트랙스는 전 트림 다 LED 램프가 기본 적용이 됩니다. 북미 사양, 북미는 2,800만원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북미에는 이 램프가요, 벌브 타입의 일반 램프가 들어갑니다. 우리나라는 2,052만원부터 LED 램프가 기본 적용이 되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물론 아쉬운 부분도 있죠. 방향지시등까지 LED로 넣어줬으면 좋겠지만, 방향지시등은
벌브 타입의 일반 램프가 들어갑니다. 근데 디자인은 어때요? 굉장히 나쁘지 않지 않나요? 그리고 전동 트렁크도 테크놀로지 패키지로 묶여 있는 거죠. 요거는 높이를 조절할 수가 있어요. 3단 뭐 아니면 이렇게 끝까지 열릴 수 있게 조절할 수가 있고요. 2열 시트가 폴딩이 되기 때문에 트렁크를 넓게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이 차량은 액티브 트림이거든요. 뭔가 RS와는 차별화가 있지 않나요? 이 차는 히트 더 로드라고 하는 43만원 옵션이 추가가 돼. 그러니까 RS랑은 다른 트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러기지 라이너라 그래서 이 액티브한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들, 뭔가 좀 이렇게 짐이나 이런 거 많이 집어넣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 짐을 수납했을 때 이 러기지 라이너를 추가하지 않으면 이런 부분들이 오염이 돼요. 오염이 되면은 세척하기도 힘들고 사용하다 보면은 때 타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이 위에 러기지 라이너 고무 매트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차의 손상을 막아주고 오염되는 것도 한층 더 막아줍니다. 게다가 세척이 간단해서 레저 스포츠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게 추가로 장착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액티브 트림은 요게 히트 더 로드라고 하는 43만원 패키지로 요게 묶여 있습니다. 그리고 러기지 스크린 요것도 추가로 들어가 있는 거죠. 루프 크로스바 역시도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야, 전동 트렁크가 꼭 집어넣어야 되냐 이런 생각을 했는데 굳이 없어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디자인이라는 게 말이에요, 사람에 따라서 호불호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정말 괜찮은 디자인은요, 굳이 부연 설명이 필요 없어요. 딱 보는 순간 멋지다 이 한마디로 끝나는 거죠. 트랙스, 이번 신형 트랙스의 디자인은 굳이 부연 설명이 필요 없이 한눈에 봤을 때 굉장히 멋지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잘 나온 것 같아요. 소형 SUV인데 상품 구성도 나쁘지가 않아요. 저 사실 제가 아반떼 페이스리프트 출시했을 때 뭐라고 말씀드렸죠? 아, 이거 주유구 여는 버튼 아직도 레버다, 이거 터치식으로 이렇게 돼야지, 너무 아쉽다 했는데 트랙스는 2,052만원부터 이렇게 터치식이 열려요. 캡리스 방식이라서 이 주유구 캡은 없지만 그래도 이게 어딘가요? 이런 원래 구성들 현대나 기아가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쉐보레가 기본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런 점은 현대나 기아 이번에 진짜 긴장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번 트랙스를 보면요, 크로스오버 CUV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SUV 차이점을 한번 보여드리면요, 이 C필러 라인이 어때요? 뭔가 SUV랑은 좀 다르지 않나요? 약간 좀 굴곡이 있어서 해치백의 느낌이 굉장히 많이 나죠. 그래서 이 트랙스는요, 크로스오버 혹은 CUV라고도 불리는 겁니다. 굉장히 깔끔한 라인을 가지고 있어서 트레이블레이저가 정통 SUV의 라인업이라면 이 트랙스는 트레이블레이저와는 다른 CUV라고 보시면 됩니다. 쉐보레가 그래서 이 틈새 시장을 제대로 공략을 한 것 같아요. 가격이면 가격, 가성비면 가성비, 정말 뭐 하나 빼놓지 않고 다 신경 써서 디자인도 괜찮잖아요. 와, 이번에 돌풍을 제대로 일으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 이 트랙스 전에 어떤 차가 출시됐었죠? 바로 코나가 출시됐잖아요. 근데 코나가 생각보다 많이 판매도 안 되고 반응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소형 SUV 인기가 식은 거 아니냐, 소형 SUV 어차피 안 팔리냐, 뭐 이런 얘기를 했지만 이번 신형 트랙스 이를 갈고 나왔는데 과연 어떠한 판매량을 보여줄지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또 주행이나 그리고 얼마나 또 달라졌는지 이런 느낌은 시승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한번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마무리할게요. 여러분들, 우와! 들어가겠습니다.